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새해 띠별 운세 그리고 이사 방향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용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띠는 호랑이띠와 같이 신장 중에 신장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범, 하늘에는 용이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용띠는 기본적으로 지가 하게끔 내버려 두면 잘 알아서 하는데, 다만 용은 서성을 잘못 만나면 안 된다. 서성을 잘 만나야 이무기가 되지 않냐고 용이 되기 때문에 잘 자기를 관여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잘 만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배들을 잘 사귀고 자기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은사님, 선생님, 그런 분들을 잘 자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항상 자문을 받으면서 움직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용띠하고 잘 맞는 띠가 이제 삼합이라고 따지면 신자진이라고 하잖아요. 신자진. 신은 원숭이 띠잖아요. 그죠? 원숭이 띠하고 쥐띠하고 잘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잘 맞는 띠가 무슨 띠냐라고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쉬운데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렇게 6칸을 그려보면 쉽습니다. 이렇게 6칸을 맞죠? 그쵸? 여기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면 신이잖아요. 그죠? 요거네요. 그쵸? 요 진사, 오미, 신, 유 닭이네요. 닭. 닭대하고 잘 맞다라고. 그래서 무슨 우리 계룡산이 있잖아요. 계룡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계룡산. 계룡은 닭개자고 용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왜 이름도 계룡을 하는 이유가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할 때 신자진, 원숭이나 쥐띠 또는 닭띠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거나 파트너를 정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제 안 맞는 띠는 이제 어떻게 안 맞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원진에 관계되는 게 있거든요. 원진은 어떤 관계 있고 또 충의 어떤 관계가, 요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용은 기본적으로 이 양에 있는 토입니다. 그래서 원진의 관계 있는 거 보면 맨 처음에 이 돼지하고는 서로 용띠하고는 원진 관계가 있다. 돼지가 용의 이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뱀을 잘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뱀을 잡아먹기 때문에 안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띠하고는 안 맞고, 그 다음 또 하면 개띠하고는 또 충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 개띠하고 충을 이루게 했냐면, 이 용이 아침에 이제 이무기가 하늘로 용으로 성전에 가는데 개가 지저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개가 지저되면 뭐 올라가다 중간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띠하고는 잘 안 맞다. 용띠들은 개띠하고 안 맞고 돼지띠하고는 원진 관계다라고 살펴보고, 그렇게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이성 파트너 정할 때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 원진의 관계 때는 돼지띠고 개띠하고는 서로 충을 이루고 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2024년 새해 보니까 새해는 갑진년이거든요. 갑진년. 용의 해네요. 그렇죠? 용의 해이기 때문에 또 용띠들은 이 24년 삼재 있죠. 여전히 삼재인데 나가는 삼재다, 날삼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나가느냐? 7월 7석 음력으로 7월 7석만 지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자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제 기간이니까 새로운 일을 확장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고 기존에 하는 일을 잘 살펴보고 더 갖춤에 힘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생 25살 때문이니까 경진년에 태어났네요. 경은 요 금이거든요. 금이고 요 진은 흙이고 외부에 보니까 나무네요. 그렇죠? 나무가 있고 여기 흙이 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금입니다. 금인데 바깥에 이제 나무가 있네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나무를 조져야 되는데 조지다 보면 내가 스스로 도끼 자루가 서로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은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상대가 이렇게 강력하니까 움직이려니까 해가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어떻게 하게 하면 균형을 이룰까? 나는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곳이 만약에 전자산을 가고 싶다. 근데 나는 하고 있는 과가 기계과다. 그럼 현실에서는 나는 기계지만 이상향은 전자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 균형을 어떻게 이룰 건가 라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때론 내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갖추면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큰 나무를 하더라도 내가 더 세차게 더 어떤 나무도 피울 수 있는 수습들에 잘 갈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스스로 이상을 좀 적고 현실에 더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이상과 현실상에 좀 고민이 있다면 절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성문은 괜찮습니다. 이성문은 흙이 왔기 때문에 흙은 기본적으로 날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성 친구가 없다면 2024년 새해에는 이성 친구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런 생기면 그런 운이 앞으로 그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해이기 때문에 이성운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운을 좀 바꾸고 싶다. 나 이 사람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동남쪽으로 가면 좋겠다. 방향을 그려보면 이렇게 동남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동남, 이렇게 남쪽, 동쪽, 남쪽. 정남은 여기 제살이 3살이 있으니까 3살 방향이니까 약간 비틀어서 동쪽으로 약간 틀어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88년생을 보니까 무진년에 태어났네요. 무진은 기본적으로 흙이거든요. 흙이고 진도 흙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흙인데 내부의 큰 기운의 흐름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나를 도와주는 행국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행국이거든요. 내한테 빼앗아갈 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인관계에서 구설수에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해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상대가 적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구분해가지고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잘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꺼진 불도 다시 더 보라라는 운이네요. 그래서 27살 되면 아직까지 직장에서 자리 잡을 수도 있지만 결혼도 하고 애도 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충우돌 회사 일에 열심히 할까 집안일에 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 집안일을 더 덩하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구설수에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성문은
이성운은 굳이 바깥에서 이성을 안 찾더라도 내 아이 주위에 꼭 결혼 안 한 사람은 멀리 찾을 필요 없고요. 가운데 있는 이제까지 인연을 맺은 사람,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고 결혼했다면 가정에 좀 더 충실하면 되지 또 다른 이성의 눈을 돌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를 꼭 가야 된다, 좀 운을 좀 띄우고 싶다라고 하면 요게 그래도 여기 북쪽으로 가면 운을 튈 수 있고 동쪽으로 가면 사업을 운에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 76년생을 보면 49살, 9세에 걸렸네요. 병진년에 태어났네요. 병은 기본적으로 불이고요. 지는 흑인데 나는 기본적으로 큰 불입니다. 외부에 큰 나무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49살 한국인 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많이 운을 받을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하면 좋고 또 이성운도 좋겠네요. 왜 흑이기 때문에 이성운도 좋다. 그런데 이성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바깥에도 안에도 부부 사이 금슬도 좋은데 바깥에도 좋은 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정도만 지키면 이성과 사업을 해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같은 성보다는 이성끼리 잘 하면 좋고 또 뭐 같은 성끼리라도 나를 끝까지 도와주는 거는 나의 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니까 서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네요. 서쪽으로 가고 여기에 또 남쪽 승진하고 싶으면 서쪽 사업처를 찾고 싶다, 투자처를 사고 싶다 하면 남쪽으로 선택을 하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삼설 방향이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내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쪽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4년 용띠가 61살 해갑을 맞았네요. 갑진년에 태어났고 나무가 기본이고 흑이네요. 보니까 61살 외부에 경쟁력이 많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참 경쟁력이 참 심하겠네요. 경쟁이 심하니까 내 스스로 어떤 기운을 키워가지고 그걸 이겨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힘이 약하면 경쟁 관계에서 떨어지는 거는 명확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좀 힘을 길러라. 그 용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성진을 해야 되고 더 어떤 재물을 갖추려면 내 스스로 힘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문을 받아가면서 내가 힘이 부족하면 자문을 조금 더 받아가면서 특히 61살, 64년생 새 24년 올해만이라도 자문을 받아가면서 좀 해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독단적으로 했다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꼭 자문을 받고 항상 경쟁이 심하다라고 경쟁이 심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내 힘을 좀 갖춰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성운은 흑이 왔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다. 상대는 나한테 뭔가 모르게 빼앗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상대를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괴롭히면 그게 오래 갈까요? 누수 침 맺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바깥에 이성에 대해서 눈을 부르지 말고 기존 내 안쪽에서 굳이 기운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이성으로 기운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상을 보면 요거 흑이 안쪽으로 위가 강하거든요. 위가 강하면 뭐가 있냐면 신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장 쪽에 콩팥, 방광 쪽, 방광염
저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방광염에 걸린 이유가 소변 많이 참는 경우 그런 게 되겠죠, 그렇죠? 또 뭐 칼슘 제품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니까 좀 소변 같은 거 참지 말고 그냥 배출을 때가 되면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되었습니다. 이 용띠는 용띠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성 파트너나 멘토가 나타나기 때문에 잘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띠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